정숙은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30년이 넘게 이어온 일상이었기 때문에 몸에 배인 일은 아침의 공기는 이제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오늘도 예외는 없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조용한 움직임으로 며느리 박지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숙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살짝 미소 지었다. 일찍 일어났네, 지연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조금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지연은 늘 배려심이 많았다.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넬 때마다 정숙은 마음속 깊이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연은 늘 신경 써주고 언제나 정숙을 위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말이야. 정숙은 고개를 살짝 젖으며 말했다. 부엌에 놓인 아침밥의 풍미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김치찌개의 뜨거운 국물이 식탁 위로 퍼지며 고소한 냄새가 났다. 밥도 잘 지어졌고 윤기가 흐르는 밥에 고기와 반찬들까지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준노는 세수 끝내고 금방 나와요. 지연은 평범하게 대답했다. 정숙은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 준노는 언제나 그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가족을 돌보았다. 그날 아침, 정숙은 그토록 소중한 일상에 감사하며 식탁에 앉았다. 지연과 준노가 함께 모여 앉은 식사는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했다. 하지만 정숙은 늘 이런 순간을 지나칠 수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오늘 시장 같이 가실래요? 지연이 말문을 열었다. 정숙은 약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시장? 오랜만이네. 둘이서 장도 보고 구경도 하자.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정숙의 마음을 알았다. 사실 정숙은 혼자서도 시장에 자주 갔다. 그러나 지연과 함께라면 더 즐거울 것 같았다. 그런 마음으로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정숙과 지연은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나섰다. 시장은 언제나 활기찼고 그곳의 북적이는 분위기는 정숙에게 늘 생기를 불어넣었다. 상인들의 큰 목소리와 손님들의 흥정소리가 어우러져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정숙은 그만큼 이곳이 좋았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경 쓰며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어머니, 오늘 뭐 사실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갈치가 있으면 사야겠고 배추도 좀 사야겠지.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정숙의 모습은 익숙했다. 그래요? 아들 준노가 좋아하는 갈치요? 지연은 정숙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에서 상인들과의 대화를 나누며 장을 보는 일은 정숙에게 작은 즐거움이었다. 그때 시장의 한 구석에서 채소를 팔고 있던 김상도라는 상인이 다가왔다. 평소에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가 정숙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어딘지 다른 점이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기, 잠깐만요. 김상도는 정숙의 팔을 살짝 잡았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이 초조해 보였다. 왜 그러세요? 정숙이 물었지만 김상도는 말없이 지연을 힐끔 쳐다보더니 정숙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옆에 여자 조심하세요. 그 순간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말투와 진지한 표정이
정숙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김상도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정숙은 그가 남긴 경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 무슨 얘기셨어요? 지연이 물었지만 정숙은 그 말을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별거 아니야. 정숙은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상도의 경고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숙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운 대로 사람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게 되었지만 지연에게서 의심스러울 만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서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정숙은 김상도의 경고가 그녀의 마음에 깊게 박힌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지연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집안일을 도왔고 준노는 여전히 행복한 얼굴로 집을 떠났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은 그날의 불안한 예감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도대체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옆에 여자 조심하세요. 그 말이 점점 더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정숙은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김상도를 찾아가서 그가 말한 이유를 듣기로 했다. 지연에게는 오늘은 혼자 시장에 갈게라고 말하고 아들 준노에게는 별다른 언급 없이 집을 나섰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시장으로 향했다. 정숙은 시장에 도착해 상도의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상도는 여전히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정숙을 보자 깜짝 놀라며 인사를 건넸다. 어떻게 오셨어요? 상도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어제 하신 말 때문에 왔어요.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다. 상도는 주위를 살피며 가게 안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은 몇 년 전 일이에요. 상도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제가 다른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였죠. 그때 지연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그 여자 갑자기 돌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눈빛이 그건 마치 악마 같았어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지연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도의 진지한 눈빛에서 그가 말하는 게 거짓일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상도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 뒤로도 계속 협박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 시장으로 피해온 거예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다. 평소 다정하고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다니. 그러나 상도의 이야기가 사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손을 떨었지만 여전히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신고는 못했지만 제가 본 게 사실이에요. 정숙은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집에 돌아온 정숙은 며느리 지연을 바라보며 더 깊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다. 매일같이 아침을 준비하고 가족을 돌보는 모습이 얼마나 완벽한지 다시 한번 새삼스레 깨달았다. 그러나 그날 시장에서 들은 상도의 말은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왔다. 정숙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찌릿하게 일어났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과연 지연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정숙은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연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기로. 정숙은 김상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떨리는 손과 초조한 눈빛을 떠올리면 그의 경고는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라면 지연을 의심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오늘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지연을 가까이서 관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자지 못했다. 지연이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매일 그랬듯이 평온하고 다정하게 웃고 있지만 정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침 식탁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정숙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지연의 표정, 그녀의 목소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지연이 다정하게 물었다. 응, 그저 시장 가려고. 정숙은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지연이 그저 평범한 며느리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지연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시장에 갔다가 지연이 어디로 가는지 눈여겨보기로 했다. 보통이면 그녀의 행선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지연은 언제나 정숙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어딘지 불편했다. 정숙은 지연을 따라갔고 지연이 향한 곳은 시내의 번가였다. 거기에서 정숙은 지연이 몇 명의 남자들과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정숙은 멀리서 지켜봤지만 그 장면을 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지나갔다. 평소에 온순하고 다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지연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녀가 만난 남자들은 모두 몸에 문신을 하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었다. 정숙은 숨을 죽여 지연을 지켜봤다. 그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지연은 그들 가운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숙은 그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들을 수 있었다.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대화들은 정숙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만나는 이 남자들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정숙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들 준노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혼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준노야, 지연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왜요, 어머니? 준노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정숙은 상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상도 씨가 말한 대로 지연이 예전부터 그런 사람들이랑 관련이 있었어. 아니면 그 여자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연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말은 정숙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아들마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어머니, 그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노는 계속해서 부인했다. 그러나 정숙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지연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을 리가 없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의심의 단서들이 있었던 것이다. 정숙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들 준노의 반응이 그렇게 단호하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불안해졌다. 정숙은 마음속에서 갈등했다. 도대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그때 정숙은 김상도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결심했다.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그날 정숙은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요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온라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의 이름을 검색해 본 결과
몇 년 전 신문 기사에서 지연의 이름을 발견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연이 연루된 불법 사채 처리 업체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었다. 기사는 그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는 내용이었지만 정숙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럴 수가? 정숙은 마치 차가운 물을 한 통 들이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머리는 복잡했다. 그동안 지연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지만 이 기사 속의 내용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정숙은 몇 번이고 기사의 내용을 되새기며 확인했다. 그 사건에 지연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지연이 그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조직 폭력배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지연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이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되길 바랐다. 그날 저녁, 정숙은 다시 한번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증거들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했다. 준노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정숙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다. 이건 지연이 김상도를 협박하는 음성 녹음이야. 그리고 이건 그 여자가 시장에서 폭행한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야. 준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정말 지연이에요. 그는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그녀의 진짜 모습이야. 어머니, 어떻게 이런 걸? 준노는 말없이 사진을 보고 녹음을 듣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말없이 사진을 넘기던 그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지연이에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정숙은 아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것 같았다. 준노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너는 지금 지연의 진짜 모습을 봤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 준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 된 거? 지연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숙은 준노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제 그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제 너도 알았으니까 우리 함께 지연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정숙은 아들의 반응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정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아들에게 증거를 모두 보여주었고 그도 마침내 지연의 진짜 모습을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은 또 다른 위협을 느꼈다. 지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정숙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지연이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 제가 지연과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준노가 말했다. 지금 당장 얘기하고 진실을 바로 잡아야죠. 정숙은 잠시 고민했다. 그건 위험해. 지연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든 위협하려 할 거야. 그녀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교묘해. 정숙은 아들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그녀는 지연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미 여러 조직과 엮여있는 위험한 인물임을 알리려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노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정숙은 계속해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야 해. 그녀의 다음 행동을 알아낼 때까지.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걱정이 커지고 있었다. 김상도가 사고를 당한 이후 그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는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었다. 김상도의 사고가 우연일 리는 없다고 확신했던 정숙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지연이 압박하여 숨겼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숙은 지연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며 점점 더 많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 지연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며 정숙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정숙은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작은 비밀들을 느꼈다. 지연은 평소와 다른 말투를 썼고 정숙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지나치게 신경을 썼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정숙은 지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정숙은 준노에게 다시 말을 꺼냈다. 준노야, 지연이 벌써 우리 계획을 눈치챈 것 같아. 그녀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를 압박하려 들 거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노는 여전히 지연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다. 준노, 나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의심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너도 반드시 알아야 해. 그 순간 정숙은 강한 불안감을 느꼈다. 지연은 아들 준노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숙은 더 이상 그저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반드시 그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정숙은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이제 네가 지연에게 확실히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만약 지연이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밝혀낼 거야. 준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겠네요. 정숙은 준노의 말을 들으며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지연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정숙은 이제 그녀의 거짓된 모습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연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의심하는 차원에 머물 수 없었다. 김상도의 사고로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지만 정숙은 여전히 지연의 행동에서 그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점들을 찾아냈다. 정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꼭 드러낼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를 잡았다. 그날 정숙은 또 다시 지연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오늘도 예전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정숙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준비할게요.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어떠세요? 정숙은 평소라면 고맙다고 말했겠지만 이번에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칫했다. 지연의 얼굴에 깃든 미소는 그녀가 항상 그려왔던 그것이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됐어, 지연아. 정숙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나 혼자 할 일이 좀 있어서. 지연은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혼자 할 수 있겠죠?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집을 나갔다. 정숙은 그녀가 나간 후 지연이 방문을 닫을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정숙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준노에게 다시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준노야, 오늘 지연이랑 다시 얘기해봐. 네가 직접 그녀와 마주할 때가 됐다. 네가 얼마나 지연을 사랑하는지 알지만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 어머니,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준노는 여전히 지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숙은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제 지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그녀는 네가 아는 그 며느리가 아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준노는 갈팡질팡하며 말했다. 정숙은 힘을 내어 말했다. 지금 네가 그녀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정숙은 아들 준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지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진 불안과 의심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연이 조직 폭력배와 엮여 있다는 것, 그리고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준노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러나 지연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저를 속일 리 없지 않나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준노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너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녀는 이미 너를 속이고 있어.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야. 정숙은 더 이상 감추지 않기로 했다. 준노가 깨닫지 못한 사실을 이제는 그가 직접 봐야 한다. 지연은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고 이제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정숙은 그날 밤 준노와 다시 한번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준비해 놓은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사진과 녹음, 그리고 지연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기록들. 모든 것들이 정숙의 손에 쥐어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준노야, 이제 내가 보여줄 자료들을 보렴. 정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의심했던 모든 것의 증거야. 준노는 정숙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결연한 표정과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만들었다. 어머니, 이게 진짜 지연이에요? 그는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불안해 보였다. 사진에는 지연이 몇 년 전에 폭행을 일으킨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연이 어떤 남자와 격렬하게 다투고 그 남자를 폭행하는 모습이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사진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야. 준노는 사진을 넘기면서 말했다. 그녀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녹음이야. 지연이 김상도 씨에게 협박을 하는 음성이지. 정숙은 녹음기를 틀어주었다. 녹음 속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숙의 마음속에서 찬바람이 일었다. 그 말은 너무나도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준노는 녹음 속 지연의 목소리를 듣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이게 정말 지연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의 눈은 큰 충격에 빠진 채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믿기 힘들어요. 지연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준노는 손을 들고 얼굴을 감쌌다. 지연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 그동안 내가 뭘 본 거지? 그는 혼자 중걸거리며 혼란스러워했다. 준노야, 이제 넌 모든 걸 알았어. 지연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우리를 얼마나 속였는지.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정숙은 아들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준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연에 대한 믿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 하지만 지연은 너무 착하고
다정했잖아요. 그녀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아들의 고백을 듣고 침묵했다. 착하다며? 그녀는 그동안 너에게 한없이 착한 척했을 뿐이야.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모습은 달랐어. 정숙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준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다. 준노야, 우리는 지연과 함께 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거야.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정숙은 계속해서 아들과의 대화를 나누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과 싸웠다. 지연의 진짜 모습은 이제 밝혀졌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였다. 정숙은 지연을 제대로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 다음 날 정숙은 아들과 함께 지연과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다. 이 대면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정숙과 준노는 그날 아침 결단을 내렸다. 지연과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정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준노야, 이번에는 확실히 결말을 봐야 한다. 우리는 이제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준노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다. 어머니, 이렇게 확실히 해야 할까요? 저는 지연이 아직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사랑과 믿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감정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넌 그녀의 그늘에 가려져서 진실을 보지 못했어. 나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해. 정숙은 준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없이 따라갔다. 드디어 그들은 지연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정숙은 지연이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렸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자 정숙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할 듯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정숙은 그 웃음이 더 이상 귀여운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라 얄밉고 위선적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지연아, 이제 네가 숨겨왔던 모든 걸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정숙은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놀란 듯이 정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며느리가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두 알게 되었어. 그동안 얼마나 나를 속였는지. 정숙은 하나하나 지연의 과거를 짚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와 준노를 속였지? 네가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일삼아 왔는지 모두 알고 있어. 네가 김상도 씨를 협박하고 조직 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 내가 다 알았어. 정숙의 말에 지연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곧 다른 얼굴로 변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뻔뻔한 말투로 이어졌다. 너는 지금까지 착한 며느리 역할을 했어.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네 진짜 모습은 너무나 추악해. 정숙은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네가 그동안 벌인 모든 일이 드러났어.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지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태도는 변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다 조작된 거예요.
사진도 녹음도 다 조작이에요.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준노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지연,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준노야, 이제 알겠지? 지연은 우리를 속였어. 정숙은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계속했다. 지연, 이게 사실이야? 지연은 잠시 침묵한 후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동안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서였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다 잘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지연, 너는 결국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기대했던 사랑은 결국 거짓말이었어. 지금이라도 돌아서길 바래. 하지만 우리가 너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 순간 준노는 정숙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지연,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준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숙은 아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준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너 자신이 깨닫는 것뿐이야. 너와 지연, 이제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할 때가 왔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으로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면 저는 떠나야겠어요. 저를 더 이상 이렇게 몰아쓸 수 없잖아요. 지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정숙과 준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 그들은 진실을 마주했고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지연은 결국 집을 떠났다. 정숙은 집안을 정리하며 그녀의 빈자리를 느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 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불안이 솟구쳤다. 지연이 떠나면서 남긴 흔적들은 너무나 깊고 그녀가 과연 이대로 물러날지 알 수 없었다. 준노는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지연을 믿었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준노는 자신을 비난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준노야,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정숙은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하지만 준노는 쉽게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다. 그동안 내가 지연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그녀가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라면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정숙은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아들도 지연을 이해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될 리 없었다. 지연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연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게 만든 이 선택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야. 지연을 붙잡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정숙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담아 아들에게 말했다. 어머니. 준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지연을 믿었지만 이제 그녀가 떠나게 되면서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우리가 진실을 마주했으니까. 정숙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들이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이해했지만 더 이상 지연과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정숙은 손끝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연이에요. 제가 이제 떠난다고 했죠? 지연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그래요, 떠났죠. 그런데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변했다. 제가 떠났다고 생각했겠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당신들이 다 모른다는 걸 아셔야 할 거예요. 정숙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소리야, 지연? 이제 그만해. 정숙은 신경이 곤두선차에 말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조만간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소조차 느껴졌다. 정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도대체 지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 지연,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와 다시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너는 끝났어. 정숙은 단호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준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어머니, 지연이 그런 말을 했다니 이제 진짜 끝일까요? 모르겠어.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녀의 마지막 게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정숙은 긴장이 풀리지 않으며 준노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는 지연의 위협을 감지했지만 이제 그녀는 지연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드러났고 그녀는 이제 아들과 함께 더 이상 지연과의 관계를 계속하지 않기로 했다. 정숙은 그날 밤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했다. 지연이 남긴 경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조만간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정숙에게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도대체 지연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걸까? 정숙은 그동안 지연의 숨겨진 본성을 알게 되었지만 그 외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준노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연을 멀리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알 수 없으니 계속 지켜봐야 해.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노는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다. 어머니, 그럼 지연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준노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지연은 이제 우리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선택했어. 우리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녀의 일에 끌려가지 말아야 해. 준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더욱 단단히 결심했다. 우리는 그녀의 협박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돼. 그게 바로 그녀가 원하는 거야.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그녀는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거야. 정숙은 준비를 해야 했다. 지연의 위협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들과 함께였기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한번 지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정숙이 떠난 이후에도 또 자주 집 근처를 맴돌며 정숙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숙이 먼저 지연을 마주할 차례였다. 지연아, 네가 다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의 모든 일이 이제 드러난 거니까 이제 우리 관계도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정숙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네가 떠난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닫게 됐어. 나는 더 이상 네가 벌인 모든 일에 휘둘리지는 않을 거야.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갑고 냉정했다. 그건 네가 선택한 길이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 넌 이 길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을 거야. 정숙은 자신 있게 말했다. 지연은 잠시 정숙을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은 정숙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정숙은 아들에게 다시 말했다. 준노야, 지연은 떠났지만 아직 우리가 끝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연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확실히 막는 거야. 준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지연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정숙은 준노의 대답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준비할 때였다. 지연이 다시 나타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숙과 준노는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숙과 준노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연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그들이 예상한 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았지만 정숙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연이 단순히 물러났다고 믿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곤 했다. 준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지연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점점 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지연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준노는 어느 날 어머니와의 대화 중에 이렇게 물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준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거야. 그녀가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 모든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지연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신 건가요? 준노는 어머니의 결정을 궁금해하며 물었다. 정숙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네가 지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제는 그녀와 완전히 작별할 때야. 그녀가 우리를 위협하는 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해. 그날 밤 정숙은 혼자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연이 떠난 후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듯 했지만 정숙은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와 그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조만간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지연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말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정숙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정숙은 다시 한번 지연의 집 근처를 지나가던 중 그녀를 보게 되었다. 지연은 멀리서 차가운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았고 정숙은 그 시선에서 더 이상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정숙은 확실하게 깨달았다.
지연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정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준노야, 나는 이제 지연이 다시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녀가 우리를 위협하려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싸워야 해. 준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말에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우리가 이제 서로를 믿고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도록 함께 할 거예요. 정숙은 그날 이후 지연이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과 준노는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갈 준비를 했다. 지연이 다시 나타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정숙과 준노는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지연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정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야. 준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어머니.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정숙과 준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과거의 고통을 넘어서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과 준노는 점차적으로 지연의 위협을 조금씩 잊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동안 지연이 보였던 그 차가운 눈빛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경고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마치 귀에서 계속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숙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연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넘어서 더 이상 지연에게 휘둘리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준노는 어머니와 함께 일상적으로 지내며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지연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떠한 위기도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연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그런 위협에 시달리지 않길 바래요. 준노야, 이제 우리 가족은 이겨낼 수 있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 모두 지나갔어. 이제 더 이상 지연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잖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정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정숙은 준노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저녁 식사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평온한 일상, 서로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사랑이 다시 그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지연이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지연이 떠난 후 몇 달이 지나고 세상이 다시 평온해졌지만 정숙은 이 평온함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정숙은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바로 지연이었다. 정숙은 한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너 다시 돌아온 거니? 이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알겠다.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어머니, 제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준노와 어머니예요. 그동안 제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지연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였다. 정숙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저질렀어. 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방해할 이유는 없어. 이제 모든 건 끝났어.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쉽게 끝내버리시겠어요? 저는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비웃듯 말했다. 그 말은 정숙에게 다시 한번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알지만 이제 더 이상 널 두고 볼 여유는 없어. 정숙은 전화를 끊고 준노에게 전했다. 준노야, 지연이 다시 돌아왔어. 이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잖아. 준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았어요. 지연의 말에 다시 속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지연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정숙과 준노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지연은 다시 그들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지연의 등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정숙과 준노는 지연이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그동안 지연이 보여주었던 그 비뚤어진 성격과 위협적인 태도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숙은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준노야, 우리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야 해. 지연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돼. 정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동안 지연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준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 이제 지연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멀리 놓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지연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가 믿었던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다. 정숙은 그의 고통을 이해했다. 준노야, 그동안 네가 얼마나 지연을 믿었는지 알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속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동안 우리를 속여왔고 그게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해. 그럼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준노는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 지연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 정숙은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지연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했다. 며칠 후 지연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정숙과 준노의 집 앞에 나타나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준노,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숙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위협의 기운을 느꼈다. 지연, 이제 끝났어. 다시 돌아올 이유는 없어.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는 아마 다시 돌아갈 수 없겠죠. 지연은 말을 마치고는 비웃듯 웃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제게서 벗어나려면 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강하게 결단을 내렸다. 너는 이제 끝이야.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말고 떠나. 지연은 잠시 정숙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은 그녀가 떠나면서
남긴 비웃음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꼈다. 지연은 아직 끝내지 않았을 거야. 정숙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정숙과 준노는 지연의 돌아오는 길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며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각오를 다졌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흔적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지연이 돌아오더라도 그들은 다시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준노야, 이제 우리는 지연의 위협을 완전히 끝낼 준비가 되어야 해. 그녀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준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지나왔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야. 정숙과 준노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걸어갈 길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찾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지연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시 찾았고 앞으로 닥칠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숙과 준노는 지연의 위협을 막아낸 후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의 긴장감은 서서히 풀리며 일상이 돌아왔다. 그러나 정숙은 여전히 가슴속에 깊은 불안감을 감추고 있었다. 지연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았다. 지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 정숙은 자주 그런 생각을 했다. 그날 정숙은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준노는 일찍 출근했기에 정숙은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정숙은 일상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다시 돌아왔어요. 목소리는 지연이었다. 정숙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지연, 너 왜 또 전화하는 거냐? 정숙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제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뭔가 진심이 담긴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정숙은 그 말에 쉽게 속지 않았다. 지연, 너는 나와 준노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어.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어.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동안 지연이 벌인 모든 일들을 되새기며 이젠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고 다짐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지연은 다시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게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가 말하는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야. 우리가 더 이상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해. 어머니. 지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끊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의 깊은 한숨을 들으며 정숙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내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지연은 정말로 돌아올 준비가 된 것일까? 그 순간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결심했다. 지연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번엔 단호하게 그녀와 결별을 선언할 것이다. 정숙은 다시는 과거의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려 했다. 며칠 후 정숙은 준노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노야, 지연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그녀와 어떤 방식으로든 결별해야 해. 네가 아무리 그녀를 사랑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해. 준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지연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어요. 준노는 자신의 결심을 확고히 하며 정숙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녀의 게임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 나는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 이젠 과거를 떠나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숙과 준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지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지연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온다 해도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세상에 속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새로운 시작은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었다. 정숙은 그동안 지연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과 불안을 하나씩 떨쳐내며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숙은 준노와 함께 작은 공원에 나갔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나누었다. 준노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자. 정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준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요, 어머니.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고난도 이제는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숙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지연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녀와 아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